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 다양한 품종을 작게 만든다. 이건 어느 생산? 주문 생산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품종 대량 생산. 이건 바로 시장을 겨냥한 대량 생산을 갖다가 말하는 바로 시장 생산이다. 소품종, 품종을 작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현대 자동차에서 바로 시장을, 거대한 시장을 향하여 뭐가 됩니까? 현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품종이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품종을 생산하니까 소량으로 생산해야 되고, 이 일종의 주문 생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죠. 주문 생산이다. 그렇다면 소품종 대량 생산은 바로 대량 생산을 갖다 얘기한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어떻게 잘, 바로 형태에 따라서 호미를 하나 만들어 두시오. 뭐 옛날 대장간에서 낫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철저히 이건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거죠. 주문 생산이다 이거죠. 그리고 앞에 우리가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소품종 하나를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한다. 이건 대량 생산이야. 그러니까 앞쪽에 주문 생산과 대량 생산을 두 가지를 비교했던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하면서 맨 먼저 뭐가 나오느냐? 집단 그룹 테크놀로지. 그룹하자. 생산의 시스템을 갖다 그룹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궁극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갖다가 단점을 보완하자. 왜? 집단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그럴 때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다면 집단적으로 그룹화시켜 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어느 쪽이냐? 다품종 소량 생산에 뭐가 되냐? 단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느냐? 일종의 만약에 예를 들어 대량 생산 같은 컨베이어 벨트 이하에 쭉 흘러가며 생산의 순서대로 기계를 배치하는 소위 제품별 우리가 공정이다.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하나 품종마다 소량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단점을 어떻게 보완시키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갖다 그려본다면 집단은 뭐가 되느냐? X는 X끼리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X를 대량으로 생산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Y 기계는 Y쪽에 그룹화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자 이렇게 되죠. 그럼 Z는 뭐가 되느냐? Z 기계 유사성을 가진 것끼리 묶어서 Z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궁극은 이와 같이 만들어가 집단 그룹화시켜주자 이렇게 되죠. 같은 기계를 같은 장소에 배치한다 하는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기계를 묶어주자.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모아주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의 속에서 기술적 유사성이라는 말에 줄을 꺼줘야 됩니다. 기술적 유사성 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몇 개의 집단으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몇 개의 집단으로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핵심은 기술 유사성 박스, 그리고 몇 개의 집단으로 그런 말에 박스를 지어주면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바로 의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공구를 갖다가 쭉 어디 되느냐? 이용해가지고 같은 그룹화해주자. 이렇게 집단화시켜주자 이거죠. 각각 영역별로 집단화시켜주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표준 부품을 갖다가 뭐 하느냐? 그렇죠? 어느 정도 표준이 되는 부품을 갖다가 대량 생산하자.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인팅을 시켜주자. X쪽에서 쭉, Y쪽에 쭉, Z쪽에 쭉. 그래서 나중에 X, Y, Z를 갖다 결합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유사성 있는 것끼리 묶어서 해야 되느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몇 개의 집단으로 만들어줘서 바로 이끌어가는 형태를 갖다 집단 그룹 테크놀로지다. 그런데 이건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있어서 단점을 보완한다.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반드시 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 제가 핵심적 이야기하는 거 다 일일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 기술적 유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개의 집단으로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표준 부품을 대량 생산화한다. 그렇죠. X는 X대로, Y는 Y대로, Z는 Z대로 대량 생산해라. 그럼 나중에 이걸 결합해서 뭐가 되냐? 표준 부품을 묶어서 이 표준 부품화 되는 걸 가지고 대량 생산시켜주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룹 테크놀로지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고, 특징을 가볍게 보면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갖다 대량 생산과 같은, 그러면 바로 소량 생산에 뭐가 되냐 그러면 소량 생산의 단점을 보완하자 해서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단점의 보완책이다.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 다품종 소량 생산의 최적화.
핵심은 최적화가 되겠죠. 최적화를 위한 방법이다 한 말에 박스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다 보면 좋은 이점은 세 가지가 있죠. 바로 그루바에서 가공 루트, 가공의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루트를 갖다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리고 생산의 준비 시간을 갖다 이미 딱딱딱 돼 있으니까 절감한다. 설계를 갖다 달리하는 설계비를 갖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감소시킬 수 있다. 왜? 그루바 해주니까. 그러나 단점은 뭐가 되냐? 유연성이 적다. 어떤 변경을 갖다 일으킬 수가 없다 이거죠. 유연성이 적다 한 말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뭐냐 그러면 부품이 복잡하기 따르면 다른 업무가 정대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배치하는 데 따르는 업무의 정대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중복 투자라든가 전용이 어렵다. 전용은 바로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쭉 흘러가며 가는 이런 전용화 되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중복될 수 있고 업무가 정대될 수 있고 기계 설비가 전용화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단점이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해주면 바로 집단 우리가 생산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 말이 내가 같은 기계를 같은 장소에 배치를 해서 대량 생산을 유도하는 거구나 하는 이야기를 갖다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됐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작업의 생산 방법이 굉장히 문과 학생에게는 이공계열, 공대 학생들이 잘 알아요, 이 부분은.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걸 별로 익숙하게 익히지 못하다 보니 생산관리 이런 생산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낯설지만 정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 책이 잘 돼 있으니까 책을 반드시 가지시면 제가 말하는 속에 포인트에 줄을 끄며 따라오고 정리할 때 굉장히 참고가 돼야 된다. 항상 저는 그러죠. 자기 스스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한 사람도 강의를 다 100% 찍어준다. 이건 안 됩니다. 리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기적을 위한 과외청. 공부할 수 있는 모템을 주고 여러분의 리드시키면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학원 다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학원 다니가 합격하는 율 제가 굉장히 강조하지만 5%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안 됩니다. 100명 그러면 너희들은 5명밖에 합격 못합니다. 왜? 공부량이 적다 이거죠. 들어주는 대로. 그냥 선생님이 출제위원이 아닌 이상은 절대 합격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스타일을 갖다 여러분 익혀주는 것이 바로 현대 학생들의 의되냐 현명한 공부 방법이고 합격할 수 있는 기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책 그리고 선생님의 요점과 그리고 내용을 듣고 그 위에 핵심 요점을 더 보완해서 노트 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룹해주자. 한마디로 말하면 유사성을 가진 것끼리 묶어주면 아무래도 낫지 않느냐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 묘둘러란 말이 나옵니다. 묘둘러란 말의 뜻이 뭐죠? 바로 여러분 유사성 묘둘러란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묘둘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호환성을 높인다.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호환성을 높인다라는 게 묘둘러의 특징입니다. 묘둘러는 바로 모델화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꼬마 학생들, 어린이들, 동생들이나 또는 조카들이 어디 됩니까? 그 가만히 레고 블록을 생각하면 됩니다. 블록 등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작동을 하면 묘돌화된 기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간다. 다양한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품종 대량 생산의 역시 단점을 보완하는데 뭐냐? 핵심은 바로 묘돌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묘돌로라는 말은 바로 모범의 어떤 스타일, 표준화된 제품을 갖다 얘기하죠. 그래 이제 블록 생각이 안 날 때는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냐 레고 블록을 갖다 생각해둘라 그런 얘기고 여기도 역시 소품종 대량 생산의 단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묘돌화식의 주자, 표준화식의 주자. 모델을 만들어주자. 표준화시키자 이거죠. 표준화시키고 이 표준화를 통하여 뭐가 되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양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이 제품을 표준화시켜서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주자. 이게 묘둘러의 뭐가 되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어린이가 가지고 놀러있는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규격화 딱딱딱 되가 표준화가 되죠. 그 수많은 통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어린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표준화를 통한 다양화. 여기 묘둘러 생산에 뭐가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묘둘이라는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표준화된 제품.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품의 다양화 핵심은 두 가지죠. 바로 표준화와 다양화를 추구한다 하는 얘기가 묘둘의 의미다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특징은 어떠냐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지는 문제점을 핵심은 문제점을 어떻게 하느냐 고객의 다양성 욕구 핵심은 고객의 다양성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렇죠. 어린애가
뭐 이 표준화된 레고 블록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되니까 고객의 다양성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되며, 바로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의 최적화를 위한, 이것도 최적화를 위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는 것까지 특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GT의 공통점은 바로 생산을 향상시키며, 바로 왜 생산성을 갖다 생산의 향상이라고 하는 말과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바로 원가 절감은 표준화를 통하여 원가 절감이 되며, 그 다음에 생산을 향상시키는 바로 다양성을 충족시켜 주니까 많은 소비가 일어날 테니까 뭐가 되느냐, 생산의 향상과 바로 원가 절감이라는 말, 옆에 생산 향상 옆에는 다양성, 그 다음에 이야기의 원가 절감은 표준화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다 하는 말이 되죠. 두 번째 또 나옵니다. 고객의 욕구의 충족, 이거 다양성이다 말이야. 다양성, 경제적인 생산 표준화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표준화를 가져온다는 게 묘둘러의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묘둘러라는 말의 뜻,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부품을 표준화하여 다양화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징은 뭐가, 묘둘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고, 특징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으며, 공통점과 그 다음에 GT와 공통점 뭐가 되죠? 역시 우리가 가장 핵심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의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아까는 그룹화해주자, 흩어져 있는 걸 갖다 그룹화해주자, GT라고 얘기했고, 묘둘라는 바로 제품의 묘둘라, 소위 말해서 표준화시켜서 다양성을 충족시키자,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세 번째가 유연이다, 플렉시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바로 유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굉장히 유연성 있게 잘 돌아가게, 플렉시블하다 그런 말은 바로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컴퓨터를 동원한다 하는,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동원해야 될 거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뭐가 되죠, 컴퓨터의 동원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핵심 이야기는 요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주문 생산은 어떤 이야기가 납니까? 고객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만족도를 주니까 이건 유연성을 갖다 높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고객의 취향을 맞춰준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높이고, 두 번째로 뭐가 되느냐, 대량 생산을 갖다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느냐, 아무래도 대량 생산할 수 있음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생산성을, 이 두 가지를 갖다 의되느냐 그럼 동시에 의되느냐 충족시켜준다. 뭐를 동원하여? 컴퓨터를 동원하여. 이게 뭐가 되죠?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컴퓨터를 동원한다는 말을 이해를 하고, 주문 생산에 있어서 뭐를 갖다? 유연성. 아무래도 이해됩니까? 우리가 컴퓨터 동원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다 충족시켜 주게끔 만든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갖다 통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연성과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가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핵심 이야기가 되고, 그 도구는 바로 컴퓨터다 하는 말을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컴퓨터를 동원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주문 생산의 유연성이라는 말의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대량 생산 시스템의 생산성의 박스, 이걸 갖다가 세 가지가 이해되느냐, 바로 키워드다 이거죠. 컴퓨터, 유연성, 생산성 하는 이야기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잘 여러분이 이해되느냐 그러면 이해를 해주고, 뒤쪽에 간다 그러면 바로 공정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종류가 나오니까 바로 유연하게 간다 이거죠.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건 바로 생산성을 얘기하는 의미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로봇과 컴퓨터를 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로봇과 컴퓨터를 쓴다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바로 인간기계 로봇가 이되느냐, 작동을 칵칵칵. 여러분들 아마 일본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 뭐가 되냐, 바로 로봇과 컴퓨터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되죠. 작동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는 때가 있는데, 로봇이 바로 인간 대신 일을 한다 이거죠. 컴퓨터에 뭐가 되냐, 두뇌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인화, 사람을 갖다 쓰지 않고 기계화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로봇, 컴퓨터의 박스, 무인화 바로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하여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NC의 불량률을 제로화한다라는 게 바로 뭐가 되냐, 바로 로봇과 그 산업용 로봇을 써서 NC라는 말이 나오죠. 이 NC는 바로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중요한 이야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불량률 제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식스 시그마 이러는데, 바로 인간이 만들면 왜 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량을 갖다, 분량을 갖다 이 정도 끝은 낸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인간이 할 때의 6분의 1, 식스 시그마는 6분의 1로 더 해야 되냐, 10만 개 속에 3개,
10만 개 가까운 속에 3개 정도 해야 되냐 분량만 내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인간 기계로 컴퓨터를 동원함으로 해서 분량률을 제로화하자. 이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간이 있을 때 가정보다는 6분의 1로. 그래서 이제 뭐가 됩니까? 제로의 수준으로 분량률 제로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만들자 했던 이야기가 식스 시그마를 얘기하며 바로 유연 생산 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 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생산 관리끼리 다양한 제품을 갖다 셀은 세포화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마치 묶음을 가지고 대량 생산까지 묶음으로부터 대량 생산까지. 그래 이번에는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하는 말에 다양한 제품의 종류를 하는 말에 줄을 거고 B에는 뭐가 되냐 묶음으로부터 대량 생산까지 줄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의 향상 동그라미 세 번째 신뢰에 대한 제고 신뢰성을 높인다. 이게 뭐냐 그러면 유연하게 바로 주문 생산과 대량 생산의 장점을 두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면 아주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유연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고 정리를 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유연 생산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뭐가 되느냐 비용을 많이 소모되는 걸 갖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여러분 잘 알지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라는 말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드웨어가 급급지를 얘기한다면 소프트웨어는 바로 궁극적 뭐가 되냐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교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제품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럼 바로 믹스의 변경을 우리가 할 때 잘못하다면 바로 아무리 쪼갠다 하더라도 한계점에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는 한계성 바로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연 생산 시스템까지 컴퓨터를 동원해서 주문과 대량 생산의 장점을 서로가 살려준다는 얘기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셀형이다. 셀형은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그룹을 더 쪼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셀은 세포라는 얘기가 되겠죠. 셀이다 그럴 때 셀의 개념은 바로 세포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세포다. 그래서 즉 더 우리가 그룹 테크놀로지 앞에 배웠던 뭐가 되냐 그룹화하자 하는 걸 갖다가 좀 더 그룹보다도 그룹화를 갖다 더 세분화한다는 말이 핵심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는 GT를 갖다 GT를 응용하되 더 GT를 갖다 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분화된 앞에 배웠던 GT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더 쪼갠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분화시켜 줘라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GT기는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1번에 보면 의 속에 보면 유연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유연하게 생산성을 높이자 하는 말이 1번의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는 바로 여러 기계를 하나의 셀 단위로 집단화한다 하는 말이 2번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번 의 속에는 유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GT를 더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생산 공정에 세분화 더 시켜준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더 세분화가 되면 하나의 셀을 단위로 해서 집단화시킨다 하는 말이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특징을 보면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강한 모든 부품을 동일 경로로 해야 되느냐 따르게끔 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장점은 뭐가 되느냐 생산 시간을 단축시키고 준비 시간이나 공정을 줄게 한다 그러는 게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 되죠. 다음에 우리가 자재의 흐름을 단순화시키며 운반 비용을 감소시키며 공구 사용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감소하게 된다 하는 말이 되고 단 이렇게 너무나 세분화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또 세대 균형화라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셀 단위가 가지는 또 GT를 더 응용하고 이제 셀화시켜 준다는 얘기 속에는 이런 점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다섯 번째 뭐가 되냐 NC 가공이라는 말을 쓰죠. 앞에도 NC 가공이라는 말의 뜻이 나왔고 NC라는 말은 바로 분량을 제로화하자 하는 말을 NC 가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C의 원래 뜻은 뭐가 되냐 그러면 개수적이다 수치다 그런 클리티, 뉴메리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말이 나오고 머신 그래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앞에 N
개수적, 수치적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 뒤에 컨트롤이란 말에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컨트롤을 한다는 말은 통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치를 통제한다. 그래서 일명 뭐라 그러냐, 이 말을 갖다 NC를 갖다 좀 더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수치의 제어다. 수치를 가능한 한 줄여주자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뭐를 이야기해요? 컴퓨터, 바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동원해서 에러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어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를 동원해서 에러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영화시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로화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로화시킨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치를 제어한다는 개념 속에서 컴퓨터를 갖다가 뭐 하느냐 에러를 제로화하자 하는 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이때 수치가 바로 n을 나타내고 컨트롤이라는 말이 c가 되다 보니 nc라는 말을 쓴다 한 말이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 기억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해서 이 에러를 작게 만들어 주자. 아까 제가 식스 시그마라고 했죠. 바로 인간이 만들 때는 일어날 수 있는 편차, 원래 정제품보다 편차가 일어 있는데 이놈을 NC에 가공 컴퓨터를 동원하면 바로 뭐가 되느냐, 일종의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죠? 식스 시그마. 일종의 인간이 하는 거 6분의 1만큼 오류를 내는 거. 그러니까 10만 개 속에 3개 정도.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의 뭐가 되냐, 바로 일자리를 로봇과 컴퓨터 이야기에 뺏길 수가 있다라는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고, 오늘날 일자리가 자꾸 부족해지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오히려 로봇이나 컴퓨터 이야기가 전가하다 보면 바로 그 영역이 차츰차츰 에러가 없다 보니까 작은 비용으로 해야 되냐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 예측이라는 말은 즉 내가 생산한 물건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요 예측의 핵심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과거 자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말이 되겠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어떤 특정 제품을, 여기에는 중요한 이야기, 특정 제품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화대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특정 제품, 바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잘 팔릴까, 이게 우리가 특정 제품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언제 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언제 얼마는 바로 how much의 개념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how much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대 개념은 궁극은 제품의 품질을 얘기하는 이야기, 바로 제품에 대하여 어떤 제품을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궁극은 정성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겁니다. 정성적이다. 이 정성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how much는 얼마를, 그러니까 정량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량적이다. 그래서 성질을 얘기하느냐 양을 얘기하느냐, 바로 수요 예측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어떤 물건을 그런 화대 개념과 얼마의 양을 how much의 개념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수요 예측에서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비교적 어떠냐, 정성이다 그럴 때 정성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성질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바로 양을, 수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비교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정성은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런데 바로 정성은 하나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주관이다. 바로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 하는 주관적이죠. 근데 바로 양은 바로 객관적이다. 그래서 주관이냐 객관이냐 비교가 될 겁니다. 주관이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량을 나타내는 객관이냐 이거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장기적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바로 단기적이다 하는 이야기로 성질을 갖다 우리가 보면 바로 비교가 된다 이거죠. 바로 성질을 얘기한다면 수량을 얘기하고, 여기가 주관이라면 객관이고, 여기가 장기적이라면 이건 단기적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떤 제품을 그리고 얼마의 양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과거의 자료로부터 추적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생산관리에서 바로 수요 예측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제품을 갖다가 어디에 됐냐 그러면 바로 생산하기 전에 어떤 물건 만들어야지 정성적, 한마디로 말하면 뭐의 개념입니까? 바로 특정 제품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얼마의 양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바로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정량적이다. 그래서 이제 정성은 말 그대로 성질이라고 본다면 정량은 양을 얘기한다.
수량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주관적이라면 여기는 객관적이다. 저희가 장기적이라면 여기는 단기적이다 하는 이야기에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게 수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질적. 질적 개념을 얘기하죠. 질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거, 수요 예측에서 바로 질적 개념은 화대 개념이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화대 개념. 바로 여기는 주관적, 정성적, 그리고 전문가나 경험에 의하여 하는 말에 줄을 거고, 그 다음에 성격으로 간다면 성격은 뭐가 됩니까? 과거 수요 패턴에 대한 고려, 과거 수요 패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려를 갖다 해야 되고, 장기적 예측이다. 왜? 수량이라면 단기적이죠. 작년에 몇 개 팔렸는데 하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단기 처리가 되지만, 이거는 어떤 물건이 히트칠까요? 하는 것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요 패턴의 고려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 옆에 수요 패턴의 고려 부족, 그런 말은 바로 자료 부족이다 이거죠. 무슨 자료? 수량이라면 지난번에 얼마 팔렸다는 게 있지만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수요 패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장기 예측에 줄여 써야 된다. 우리가 수량은 단기라면 품목에 대한 이야기, 어떤 물건, 그런 말은 바로 장기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에서 델파이, 여러분 하도 많이 시험에 나오는 델파이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의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돼가, 뭐 조직행위를 할 때도 델파이, 우리 또 수요 예측에서 델파이가 나오는데, 델파이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8명 정도의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되고 한 8명 정도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상, 8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거죠. 바로 모이는데 이 얘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처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데 모이지 않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다. 미팅을 하지 않는다. 왜? 미팅을 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 히트칠까? 그럴 때 우리가 빨빨 센 사람, 설득력 센 사람이 말을 잘해버리면 다 누구나 동참해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나 또 공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해보면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말과 실제는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8명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만나지 않는다. 한 자리에 만나지 않는다. 뭐에 의하여 이루어지죠? 서신에 의하여. 돌리고 돌려서 나중에 뭐가 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치된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 뽑아내어서 궁극은 나중에 오케이를 치는 거. 순회하면도 오케이 치는 거. 이게 바로 델파이다. 여러분이 굉장히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8명의 전문가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8명 정도의 전문가가 모인다는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서신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일치된 내용을 갖다 뽑아내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특징을 보면 직관, 이제 어떤 물건이 히트칠까 하는 인간의 직관 예측이라는 말이 되죠. 왜? 여기에 전문가들이 직관을 갖다 가지고 하는 직관 예측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다. 왜? 사람들의 생각, 어떤 물건이 히트치지? 이런 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직관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데는 뭐가 되느냐,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하다. 관련된 자료가 해야 되느냐, 데이터가 부족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팔렸다는 거 있지만 어떤 물건이 히트칠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료가 수량보다는 어떻죠?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왜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특정인에 의하여 모든 게 끌려가는 걸 갖다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특정인의 영향, 특정인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설득력, 이런 영향을 갖다 우리는 배제하자. 이 배제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서신만 가지고 서로가 의논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용 속에, 특징 속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대면 화합은 없다. 그렇죠? 일단 장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대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 왜? 이런 걸 갖다 피하기 위해서 대면 화합은 없다. 대면 화합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간과 코스트와 뭐가 되느냐, 타임이 이야기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대면 화합이 없다 그러는 건 장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말하여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는 비용과 시간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커진다는 거. 그건 뭐가 되느냐,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델파이법에서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델파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적 방법의 7가지를 딱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과 특징을 갖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좋고,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왜? 한 자리에 모이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 말에 의하여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가능하면 그걸 배제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실명이 만나지 않고 서신을 통하여 일치될 때까지 서로가 주고받는다. 직관 예측이 가능하며 관련된 데이터는 수량이면 많을 텐데, 여기는 어떤 물건이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적다. 그런 특정인의 영향을 갖다 배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대면 화합을 하지 않고, 그러나 이러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델파이에 뭐가 되냐? 바로 문제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시장에 가서 직접 소비자에게 바로 마켓 서베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서베이는 바로 조사라는 말이 되는데, 설문지를 더해서 왜 당신이 이 물건 좋아하죠? 얼마 팔릴 것 같습니까? 어떤 물건이 좋죠? 이런 걸 갖다 소비자 의견이다 하는 말이 핵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갖다 우리가 어떠냐? 알아듣자. 소비자 의견을 갖다 우리가 충족시키자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자료 요축법은 기존 있는 여러 가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데이터다 이렇게 되죠. 관련된 제품과 관련된, 여기서 수량이 아닙니다. 제품과 관련된 뭐가 되냐? 데이터.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우리가 구한다 하는 게 자료 유축법이 되겠죠.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런 말인데, 라이프 사이클은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느냐? 제품은 항상 생명을 가진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마케팅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도입부터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가진다. 마치 사람이 언젠가는 죽듯이 제품도 생명을 가지는데, 이걸 바로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여 도입기는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성장기는 어떤 문제, 성숙기는 어떤 문제, 쇠퇴기는 어떤 문제냐 하는 이야기를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여 결정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말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패널, 위원회죠. 전문가들이 왜 되느냐가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이원회는 토의가 되는데, 명목 집단은 뭐가 됩니까? 토의를 하지 않는 데 반하여 이원회는 반드시 토의를 한다 그러는 게 뭐가 되냐? 패널 동의라는 말을 갖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패널 동의,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토론을 한다 하는 말이 되죠. 독립법이다. 서로가 이야기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하는 게 뭐가 되냐? 이원의 패널 컨센서스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판매원의 이용법. 판매원들이 물건을 팔아보니까 어떤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더라 하는 판매원들의 의견, 판매원의 의견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취해서 물건을 갖다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물건 잘 팔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영자 직관론. 이 경영자 직관론은 바로 휴리스틱이다. 경영자는 수없는 많은 직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영자가 오는데, 이런 걸 갖다 경영자의 뭐라 그러냐? 휴리스틱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씁니다. 휴리스틱. 휴리스틱이란 말은 경영자의 경험에 의하여 원래는 이런 게 히트 칠 거야 하는 직관론. 경영자 직관론을 갖다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러냐? 휴리스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내용 속에는 수없이 많은 오랜 세월을 하다 보면 특히 의상 같은데 전문가들이 내년 보면 어떤 게 히트 칠 거야 하고 만약에 품목을 결정한다. 이건 바로 경영자 의견법이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본다면, 수요에 대하여 바로 이거는 장기적이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직관에 의하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은 제품이냐 수량이냐, 그런데 이거는 정성적, 성질, 주관, 장기가 되죠. 그럼 뒤쪽에 배우는 얼마 그런 말은 정량이 되며 수량이 되고 객관되고 단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량보다는 자료가 적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비교를 해줘야 되죠. 수량 같은 바로바로 지난달에 얼마, 그 지난달 얼마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데, 어떤 패턴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아무래도 수량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보가, 데이터가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성을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요에 대한 예측 속에서 바로 중요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질적인 부위는 이야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되고 전체 모두 몇 가지? 7가지를 또박또박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 예측에서 양적이다.
지금까지는 질적 부위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다면 양적 부위를 우리가 가만히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자. 그리고 양적 부위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종류가 되겠어요.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전기에 얼마였죠? 단순한 이동이어야 되죠. 가중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지정된 수치를 평상시에 활용하는 방법, 배가 지수평활법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갖다 여러분이 수량을 갖다 체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여러분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될 이야기 속에 중요한 요소의 핵심 이야기는 바로 얼마만큼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얼마만큼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하는 하우머치의 개념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하우머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로 가장 핵심이 바로 종류의 네 가지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시계를 갖다가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따는데 뭐 추세가 왜 되지? 장기적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순환이어야 되죠 하는데 이게 보통 한 3년 4년 그럼 계절은 1년 속에 4계절 그리고 불규칙적인 이야기를 가끔은 I라고 표시한 책도 있고 R이라는 표시도가 되는데 저는 IRR 그럴 때 R로 표시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TCSR이다 하는 이야기 TCSI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SR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물건이 팔린다면 어떻게 추세로 갈 거지? 앞으로 어떤 추세로 갈 거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비교적 이렇게 흘러가겠죠. 올라가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추세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에 뭐냐 그러면 종속 변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임을 두자 이거죠. 그리고 수요량을 갖다가 우리가 주요 변수로 갖다가 우리가 잡고 이 종속 변수를 잡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요가 이해되겠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분석하는 걸 갖다 타임 시리즈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방법이다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수요 예측의 방법은 바로 하우머치 아까 말하던 뭐냐 그러면 어떤 물건이냐 하는 화대 개념보다는 하우머치의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우머치의 개념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죠.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따진다 우리가 바로 아까 말하듯이 이렇게 추세가 된다면 흘러가는 흐름을 하면 타임을 갖다 놓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수량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예측의 기법이 시계열 분석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시계열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시계열 분석은 바로 과거의 자료로부터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하우머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과거에 발생됐던 패턴대로 간다라고 전제한단 말이야. 과거가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하는 걸 반드시 과거의 발생 패턴을 전제하며 시계열 분석은 장기보다는 비교적 단기 예측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이 시계열은 단기적인 분석이 되죠. 비교적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정성은 어떠냐면 장기적인 입장이라면 이건 단기 분석이라는 이야기가 숫자이기 때문에 단기 분석이다 하는 말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수요량을 종속 변수로 보고 시간을 독립 변수로 본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종속 변수는 바로 여기 나오는 수량과 시간을 갖다 놨을 때 뭐가 되냐 시간을 독립 변수로 보고 수량을 종속 변수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수량이 얼마일까 이렇게 묻는 거. 중요한 이야기는 시간은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수요량 과거에 의해됐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종속이라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게 독립 변수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수요량은 뭐가 되냐 그러면 궁극은 종속 변수, 결과인 종속 변수라며 궁극은 뭐가 되냐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는 우리가 봤을 때 독립 변수로 보자. 그래서 이게 독립이라면 이건 종속으로 본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계열에서 TCSR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는데 이걸 갖다 간단히 보면 추세 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장기적이고 점진적이다.
그런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핵심적인 이야기를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순환이라는 말이 나오죠. 순환. 일반적으로 순환이다 그럴 때 순환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일을 갖다 얘기합니다. 1년을 갖다가 1년 이상 유사 변동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보통 경우는 1년 이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여기는 1년을 갖다가 4계절로 본다. 4계절로 예전에 그럼 나누어서 따진다 그러면 시즌이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하는 말을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변화다 그럴 때 불규칙은 뭐가 되냐? 시계일 고려 대상에서 예되냐 그러면 바로 우연히 발생되는 거. 우연히 발생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 돌발적인 거. 어떤 원인이 없는 거. 돌발 변수. 이 돌발 변수를 갖다 우리는 R로 표시하더라. 그래서 시계열 속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게 불규칙 변화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시계열 구성 요소와 거리가 시계열에 뭐가 되느냐 기법으로 시계열의 기법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고리에서 제외되는 건 뭐죠? 물을 땐 불규칙이 되겠다. 왜? 규칙이 아니라 특징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지난달에 팔린 수를 지금 이번 달로 우리가 보자. 지난달 수요 이꼴 뭐가 되느냐? 지난달 수요 이꼴 이번 달 수요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달과 이번 달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연결해 버리는 거죠. 지난달에 100개 팔렸으니까 이번 달에도 이번 달 수요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100개일 거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지난달 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준다 이거죠. 이게 뭐냐? 정기수요법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뭐가 되느냐? 평균법이라면 예를 들어 석 달치만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 4월을 갖다 우리가 따질 때 1월달 수요, 1월의 수요, 2월의 수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3월의 수요를 갖다 우리가 놓자 이거죠. 그리고 이게 석 달이니까 3으로 나누자. 그러면 4월달 얼마 평균적으로 나갈 거라는 얘기를 석 달을 1월달, 2월달, 3월달 이 월을 갖다 우리가 여기 넣어주면은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게 석 달을 갖다 우리가 해가지고 4월달을 평균을 갖다 우리가 따지면 단순히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이건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가중치가 있습니다. 웨이트. 가중치라는 얘기가 있죠. 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5월과 4월과 3월 두 달만 본다 이겁니다. 5월달 수요를 할 때 4월, 3월인데 여기가 60%, 여기가 40%다. 왜? 가까운 쪽은 퍼센테이지를 높여주고 먼 쪽은 수표치를 높이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5월달 수요가 얼마냐? 그럼 5월의 수요를 묻는 문제는 자 4월달의 개수가 200개다. 3월달의 개수가 300개다. 뭐 예를 들어 이게 400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400개 곱하기 뭐가 되냐? 60%니까 0.6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되느냐? 300개 곱하기 뭐가 되냐? 0.4가 돼야 되죠. 이게 뭐가 되냐? 5월의 수요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40%, 60%인데 5월에 가까운 쪽은 프로테이지를 높여주고 먼 쪽은 바로 프로테이지를 낮춰주며 이렇게 갈 때 이게 뭐냐? 가중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평화는 평상시에 지난달 게 얼마더라? 실제 지난달에 얼마더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로 지수라 그런 말인 인덱스인 지수가 나오는데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60%다. 60%다. 그럼 뭐 예를 들냐 그러면 앞달에 팔린 실제치에 이 실제치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알파를 갖다 곱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실제치의 알파입니다. 그럼 예측치에 해야 되느냐? 예측치 알파에다가 알파가 나온 거에 B조라 이거죠. 1-알파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는 실제치의 알파. 지수를 실제치에 넣는다. 그래서 지정된 숫자를 평상시에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낸 걸 지수평활법이라 부르며 실제치의 알파를 넣는다는 걸 꼭 기억하라.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예측치는 1-알파를 해준다 한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례를 통하여 기출되었던 문제를 풀면서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을 갖다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며 바로 비교적 어떤 이야기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특히 바로 어떤 물건 바로 여러분 정성이죠. 얼마만큼 정량인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은 횡단면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